이제 고가 전력이 아니면은 일반 셀러들은 정말 다 죽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저가형 있죠? 흔히 말해서 박리담회 이런 식으로 파는 셀러들은 옛날에는 어느 정도 먹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본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이상은 저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사도 아니실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저렴하게 가져와 봤자 알리테무를 가격으로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려면 당연히 이 고가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죠. 이걸 모르시고 고가에 올리면은 일단 안 판다는 생각이 초보자분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소싱을 어려워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질문 중에서도 뭐 이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쿠팡에서 파니까 광고를 키면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남는 게 없고, 광고를 끄자니 또 뭐 자연 매출이 없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즘 쿠팡에 뭐 로켓크로스만 넣으면 매출 많이 나온다는 소식 많잖아요. 근데 쿠팡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가의 두세 배 해가지고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뭐 3천 원짜리 가져온다 그러면은 뭐 못해도 한 2만 5천 원? 한 3만 원 이렇게 팔아야 남을까 말까 하는 구조인데, 많은 분들이 보통 3천 원에 가져오면 시장 평균가에 맞추죠. 15,000원. 뭐 비싸게 파시면 뭐 19,000원. 이렇게까지도 판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죠.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근데 이제 다른 유튜버나 그런 분들은 매출로만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쿠팡에서 결국에 네이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고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가 전략.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셔도 소싱에 대해서 조금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들 많죠. 위탁 해고대. 이게 매출도 많이 나오고 리스크도 없고 초기 자본 필요 없다 해가지고 많이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위탁 해고대도 이게 얘네들이 제일 빨리 망하는 시장입니다.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결국에 이분들도 다 사입으로 넘어와요. 사입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사입하시던 분이 뭘로 넘어가죠? 제조로 넘어가죠. 제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또 브랜딩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 사입이라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더 이득인데, 왜 초보자분들이 다 여기에 흔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초반에 많이들 시작하시죠. 위탁 그리고 뭐 해구대 둘 다 해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해 보시면 위탁이 결국에 남의 걸 팔아주는 거잖아요. 뭐 도매국이나 뭐 도매매나 뭐 그런 데서 가져오겠죠. 뭐 되게 루트는 많지만. 근데 어쨌든 도매국 이 친구들도 어디서 가져오죠? 결국에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 얘네는 유통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껴서 대표님은 거기서도 또 이제 더 마진을 올려서 팔아야 되고. 근데 일단 위탁으로는 이게 너무 힘들다. 1번 위탁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네이버는 손도 못 대는 분 많죠. 왜냐면 광고 하실 줄도 모르고, 네이버 요즘 CPC라고 하죠. 검색 광고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 위탁으로 해서 절대 못 남겨요. 해구대는 뭐 그냥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해구대는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니다, 저는 위탁으로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사입하면 더 벌어요. 근데 저는 왜 굳이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고 쌓아두기가 뭐 무섭다, 아니면은 뭐 방법을 모른다, 중국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부하시면 되죠. 공부하시면 더 버는데. 애초에 저희가 쇼핑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매출 5천, 뭐 매출 1억 냈는데 수익이 0원이에요. 이거 이런 쇼핑몰 갖고 싶으세요? 이거 매출만 높아서 뭐 합니까? 도매국에 있는 거 그냥 아이템 위너로 다 올리면 매출은 올라요.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중국 사입을 하고 있었고, 이 계속 사입을 고집하고, 이번 2기에서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사입을 가르치는 이유는, 위탁 해구는 어차피 끝난 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중국 사입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가지고 뭐 위탁 해구대는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초보자분들 있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유리합니다. 시즌으로 파세요. 사계절 상품은 뭐 너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계절이 시즌보다는 어려워요. 시즌보다. 제가 강의 때 뭐 자세하게 다루기는 하는데,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제 유튜브 보시고 뭐 마케팅 캘린더나 이런 거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시즌으로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4월이잖아요. 지금이 제일 준비하기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빅 시즌 오잖아요. 6, 7, 8이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이 여름 시즌만 잘 팔아도 사계절 1년 파는 친구들보다 수익은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다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싸우셔야지 뭐 검색량 1만인 키워드에서 1등 하는 게 더 어렵죠. 그리고 차라리 큰 시장에서 내가 조금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제가 시즌을 좀 초보자분들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시즌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도 소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고 어떻게 보면 또 판매자인데 항상 본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에 급하게 수영복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수영복. 그러면은 이게 수영복이 만약에 내가 이번 주말에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통 쿠팡으로 가겠죠. 쿠팡은 또 로켓 배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사면은 더 싼 거 알아요, 사람들도. 요즘 다이소에 가면 뭐 5천 원짜리 그런 수영복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비싸게 사더라도 쿠팡에서 사고 이런 시즌템이 왜 초보자한테 유리하냐면 일단 결국에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많이 해요. 이게 구매할 때 내가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드릴 화해락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번 주말에 뭐 수영장 가서 입을 수영복 이 두 가지를 둘 다 구매한다고 쳤을 때 화이락은 어느 정도 고민도 많이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어떤 화이락이 좋은지 뭐 정관장 걸 사야 되는지 이런 후기들도 보고 여러 가지 이 탐색 단계를 걸친 다음에 구매까지 결정을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단가는 더 비싸겠죠. 단가도 비싼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막상 입을 수영복을 바로 사야 돼요. 내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검색 과정을 안 걸친다고는 뭐 물론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람마다 또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서 근데 화해락 이런 취향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 말이 충동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건데 저는 초보자분들이 확실히 이런 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분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강의 때는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싱을 하신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런 좀 고가 전략 왜냐하면 고가 전략이 아니면 쿠팡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시즌이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싱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 자사의 강점 키워드가 뭔지 일단 제가 수많은 대표님들을 보고 가르치면서 자사의 강점 키워드가 일단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니즈 이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물건을 파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기 전에 그냥 내가 단순히 수영 팔더라도 일단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그냥 디자인 괜찮고 가격 싼 거부터 찾아요. 그리고 내가 얘네보다 싸게 올려서 마진이 남는지 이거 체크하는데 이러면 뭐 팔리긴 팔리겠죠. 가격도 경쟁력 중에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한 개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고 결국에 남는 게 있고 결국 대표님들도 다 한 개 팔았을 때 만 원 남고 2만 원 남고 그러고 싶잖아요. 누가 한 개 팔 때 100원 남고 1000원 남고 그러면 재미도 없잖아요. 내가 일만 많이 하고. 근데 이 마진을 결국에 높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니즈를 결국 알아야 되는데 이 작업을 대부분이 안 해요. 대부분이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못 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중간에 빼먹거나 여러분들이 제품 판다고 하셨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1번 그리고 이 제품의 고칠 수 없는 단점 그리고 타사의 단점 이 제품의 메인 키워드 그리고 이 제품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많이 구매하는지 또 구매하기 전에 타겟은 정확하게 잡혔는지 혹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지키면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여기 특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뭐 장담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이미 물건을 판매하느라 바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특강도 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도 하시는 이유가 뭐 물론 어떻게 파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많이들 이런 부분 다루지 않죠. 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야 이게 좀 결국에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좀 오래 가는데 대부분은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하셔도 물건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내가 그 원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게 안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팔겠다는데. 근데 이제 이걸 설득하는 게 이제 상세 페이지 단계고 이 설득해 놓은 상세 페이지를 또 많이 뿌리는 게 이제 마케팅인데 결국에 이 소비자 니즈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측정이 안 되면 이 과정이 애초에 꼬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애초에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상세 페이지는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마케팅 돈 쓰면 뭐 매출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뭐 광고 세팅만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세팅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매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자사의 강점 키워드 있죠. 수영복이라고 해서 방수가 그냥 강점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품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도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즘 좀 찾는 방법이 이 쿠팡 이런 데 있죠?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뭐 아무거나 볼까요? 제가 뭐 여름 찾는다 치고 스포츠 레저에서 한번 아까 수영 말씀드렸으니까 뭐 수영용품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결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쿠팡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여름 키워드 수영이니까 수영 카테고리 제가 눌렀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영 용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 계절이 나와요. 사용 계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름 파실 거잖아요. 여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랭킹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판매량 순으로 봐야겠죠? 제가 왜 판매량 순으로 보냐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요가 많은 시장을 공략하세요. 수요가 많은 시장을. 괜히 뭐 작은 키워드에서 1등 하겠다. 작은 키워드에서 1등 하면 돈도 작아요. 어차피 수익도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해서 내가 1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시비하는 게 더 수익이 많다니까요. 결국에 수익 벌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쪽 좀 공략하시는 게 낫지. 수요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뭐 물론 잘 파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다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이상한데 많이 파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차별화 갖추고 경쟁력 갖추면 할만합니다. 어쨌든 판매량 순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수영용품 보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제품 있죠. 이게 다 소싱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뭐 한 3페이지 이 정도 볼까요? 네, 보시면 일단 1페이지부터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수영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숄더백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레나 아쿠아 숄더백. 근데 제가 이렇게 수영 카테고리에 들어간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해서 3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거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32,400원. 이런 거 그냥 아니 여러분들 이 썸네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썸네일 보시면은 이런데도 이렇게 제품을 올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얘네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온라인 판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볼까요? 이게 끝이잖아요.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이 래시가드의 강점 키워드도 없고요. 소비자들이 래시가드에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멘트도 없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런 카피도 없고. 근데 이게 25,700원에 판매량 수 3위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런 밑에 보시면 이게 결국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어떤 제품 팔아야 될 거였는데 뭐 어떤 아이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여쭤보지 마시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세요.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 소비자 니즈 파악하는 거 그리고 자사의 강점 키워드 찾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물건 수입해 와서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 시키는 거 왜냐면 대표님 제품이 만약에 뭐 수월백 스토어라고 칠게요 뭐 수월백 스토어라고 치면은 이 스토어에서 살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쿠팡이든 네이버든 똑같아요 결국에 가격 탐색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래시가드 이걸 봤다면 또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또 다른 래시가드를 보겠죠. 이미 알고리즘이 래시가드 계속 추천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수많은 래시가드, 이 수많은 가격들 중에서도 대표님들 제품을 살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막상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뭐 광고 세팅이 문제네, 아니면 내가 비싸게 가져왔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고, 이렇게 니즈 찾는 작업만 제대로 하셔도 물건이 안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밑에 뭐 많잖아요. 뭐 여성용 올데이 뭐 워터 레깅스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잖아요. 25,900원. 이거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원가 5,000원도 안 해요. 원가 5,000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만 좀 찾는 작업.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쿠팡에서 또 카테고리 들어가서 판매량 순으로 찾는 작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소비자 니즈 찾는 방법 있죠. 니즈 찾는 방법도 조금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물건이 잘 팔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네이버 관한 부분인데, 네이버는 사실상 다들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뭐 요즘은 쿠팡으로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작고, 어쨌든 우리나라 검색 엔진 1위라는 네이버를 연동해서 파는 쇼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격 비교 있죠. 가격 비교 많은 카테고리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가격 비교 많은 건. 왜냐면 일반 판매자가 상품을 올렸을 때 1페이지로 가기가 힘들어요. 가격 비교가 많으면. 그래서 혹시 또 이 가격 비교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가 있고 이렇게 판매처 해서 이런 게 가격 비교거든요. 근데 만약에 1페이지에 이런 가격 비교가 좀 많이 있다. 저는 뭐 한 60% 잡아요. 60% 이상 있다. 그러면은 전 그 키워드는 안 건듭니다. 웬만하면 가격 비교가 또 없는 데로 들어가고요. 사실상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너무 많아요. 왜냐면 특강 때 또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파워링크 구자도 다 봐야 되고, 네이버 쇼핑 이렇게 어떤 스마트 블록이 뜨는지도 봐야 되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이거 한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이거 아시죠?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뭐 여기서 추가로 한다면 뭐 블로그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제품 한 개 팔 때 5천 원이 남아요. 이게 결국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고 이 작업을 안 하면 마진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 개 팔 때 마진이 5천 원이면 블로그 리뷰를 못 맡겨요, 애초에. 블로그 단가가 뭐 5만 원에서 뭐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맡겨요? 내가 한 개 팔 때 5천 원 남는데. 그리고 이거 블로그 한 개 쓴다고 해서 20개, 뭐 30개 팔린다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반대로 뭐 한 개 팔 때 마진 5만 원 남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이런 리뷰들 있죠. 인플루언서, 뭐 블로그 협찬글들 보시면 뭐 고성능 노트북 좋아요. 뭐 이 친구도 다 삼성. 업무용 노트북. 그러니까 이 구좌를 저는 이런 거 구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한 섹션마다. 이게 마진이 높은 사람이 결국에 여기 페이지를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진이 낮은 사람들은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맡겨요? 애초에 단가가 안 맞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보시면 잘 파는 사람은 계속 잘 팔고 못 파는 사람은 계속 못 팔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진이 한 개당 5만 원 남는데 그럼 저는 여기 블로그 다 1페이지 장악하고 쿠팡도 여러분들이 만 원 쓰면 손해 볼 때 저는 3만 원 써도 손해가 안 나요. 3만 원 써도 한 개 팔면 2만 원 남으니까. 근데 다들 마진을 높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런 소비자 니즈 파악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질문 몇 가지 보면 뭐 소싱 생각 전환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 생각 전환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다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싸야 많이 팔린다. 이게 오류고 그냥 뭐 중국에서 예쁜 디자인 가져와서 뭐 아이템 위너 묶으면 많이 팔린다. 이거 오래 못 가요, 결국에. 그러면 결국에 내 제품을 지켜야 되고 내 강점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비싸게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보면 뭐 상세 페이지 제작 방법 이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상세 페이지 제작 같은 거는 여러분들 뭐 미디 캔버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써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가독성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글을 읽을 때 일단 잘 읽혀야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오래 읽지도 않잖아요. 스크롤 뭐 한 세 번, 네 번 하고 넘기는데 이 세 번, 네 번에 내 강점 키워드도 설명을 못 한다면 전환율이 안 좋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상세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팅. 왜냐하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게 이런 문구거든요, 문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막 그런 거에 흔들리시잖아요. 막 월 1억, 뭐 월 1,000만 원. 이런 문구에 흔들리고 썸네일을 클릭하는 이유가 다 카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요? 하시면은 저는 항상 대답 드리는 게 카피를 연습하세요. 카피 공부하시고 여러 카피들을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즘 인기 많은 또 로켓크로스 있죠? 로켓크로스 그리고 쿠팡 광고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일단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면 저희 항상 본질을 살피면 쿠팡은 일단 노출을 해결해 주죠. 왜냐면 이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결국에 트래픽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노출은 많이 시켜줄 텐데 이 노출을 시키는 만큼 결국 돈이 나가죠. 근데 이 계속 빠져나가는 돈에서도 내 수익을 지키려면 마진을 높이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잘하시면 됩니다.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사의 강점 키워드도 알고 소비자 니즈도 좀 많이 파악하고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시 드리는 게 이런 거 있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총명탕 있죠? 총명탕도 보시면은 벌써 여기만 봐도 아이가 먹을 총명탕 잘하는 집 상위권 아이들은 다 총명탕. 또 밑에 보시면 총명탕에 진짜 효과가 있긴 있네. 이게 무슨 말도 안 해서 총명탕에 무슨 효과 있어요? 이거 먹는다 공부 잘해요? 뭐 서울대생 이거 다 먹어요. 카이스트생 이거 다 먹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사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대안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곧 돈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아마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생각하시면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로또도 항상 다 당첨 안 되는데 맨날 매주 5천씩 사는 게 뭐 일주일에 행복을 얻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 행복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에서는 뭐 또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기서 뭐 강의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강의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가면 바로 사입하면서 하나요? 네, 저희는 바로 제 강의는 다 시즌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사계절도 알려드리고 실습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